ABL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BBB 플랫폼 이후에 이제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를 한 기업입니다. B 플랫폼에 대한 추가 계약 기대감이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그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 한 기업이 큰 계약, 뭐 FDA 통과라든지 뭐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좀 덩어리 크게 이루어냈을 때 거기서 기대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플랫폼에 대한 다른 기업과의 계약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고 또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기업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투르다 SC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 렉나자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기업들은 일단 밸류업을 한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주가로는 웬만해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ABL 바이오도 그런 비슷한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중항체 플랫폼이라고 불리는데 두 개에 작용하는 그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이제 항체가 하나의 인자에만 작용하는데 두 개의 인자에 동시에 작용하게 만든 게 바로 이중항체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에만 적용하면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위협을 줄이는 역할, 면역세포면 면역세포를 키우는 역할. 원래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건데 이게 인위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조정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두 개에 적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줄이면서 그 면역세포는 키우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중항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죠. 그리고 플랫폼 기술. 아무리 좋은 제약 바이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자를 그 세포까지 보낼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방어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일단 그 이물질이 뭐든 간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인자까지 도달하게 하고 발현시키는 거. 그런 게 통틀어서 아주 쉽게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그랩바디라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랩바디 비기반 혈액 뇌장벽 셔틀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의 연타석 홈런을 노린다. 연타석 홈런을 노린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계약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다른 업체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7일에 그랩바디 B를 영국의 글로벌 빅파마인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에 최대 4조 1천억 원의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올렸죠. 엄청 큰 돈이고요. 2020년 1월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에 1조 5천억 규모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을 기술 이전한 지 3년 만에 초대형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에도 대형 계약이었는데 이제 1조 5천억이었는데 4조 1천억이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운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번 기술 이전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첫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전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ABL 바이오의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례다라는 거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서 BBB 셔틀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머스트비가 됐다. 멀티플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플랫폼 사업화 본격화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신약이나 어떤 효능이 있는 바이오 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한 신약이나 바이오 약품을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했죠. 네, 정맥 주사보다 피하 주사가 편하다. 그게 이제 SC고 알테오젠이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처방할 것이냐. 주사를 맞는 거와 알약을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알약을 먹는 게 편합니다. 효능이 똑같고 기간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알약을 먹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바꾸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고요. 약물을 주요 타겟지로 보내는 플랫폼 기술도 엄청난 기술이라는 겁니다. 전자에서는 알테오젠, 후자에서는 ABL 바이오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ABL 바이오가 뭐 누가 창업했냐 이런 부분들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들을 좀 그 보낸 기사고요. 핵심 기술은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시리즈, 그랩바디 B로 글로벌 사업화 발판을 마련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이중항체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이 그랩바디 시리즈인데 약물을 특정 타깃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혁신 기술이다.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랩바디는 혈액 뇌 장벽 투과를 위한 기술인 그랩바디 B,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한 기술인 그랩바디 T, 암세포 표면에 작용한 기술인 그랩바디 I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고요. 그랩바디 B는 약물의 뇌 전달률을 높이는 BBB 셔틀 플랫폼으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그랩바디 B 플랫폼 추가 기술 이전 포인트는 에피톱 단위 계약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이 돼 있다.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한 후속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담도암 2차 치료제로 계열 내 최고 치료제가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확인된 것, 후속 데이터 여부에 따라 FDA의 신속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속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FDA 허가에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과를 신청한 이 의약품이, 이 바이오 의약품이 통과가 됐을 때 유용성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 통과해서 빨리 처방을 하면 사회적 효용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이제 위험한 그 병에 치료 효과가 좋은 의약품이 FDA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 FDA에서 신속 승인이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키는 그런 루트를 발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통과될 것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통과가 됐을 때 사회적 효용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속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지금 ABL 1.0을 넘어 2.0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 중이다. 등등등등. IR에서 상당히 다양한 청사진을 좀 밝혔다라는 부분이고요. 핵심은 요거죠. GSK와 빅디라는 ABL 바이오가 추가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랩바디 B 플랫폼의 추가 계약. 로슈, 에자이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트리플 B 셔틀 기술에 투자를 가속하고 있고, 하반기 ABL 301의 글로벌 일상 데이터 공식 발표를 통해서 그랩바디 B 플랫폼은 타겟의 확장, 모달리티 확장을 통해 플랫폼 기술의 높은 확장성을 증명할 것이다.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알테오젠으로 돌아가면,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라는 이제 기술로 제형 변화를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SC 제형은 키트루다에만 될까요? 아니죠.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형이죠. 그럼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은 어디든 대규모의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 부분들을 ABL 바이오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알테오젠은 제형 변화고 ABL 바이오는 플랫폼 기술이니까 차이는 있지만, 네.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 이제 상한가 이후에 급등 하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죠. 지금 약간 꺾이는데, 요건 이제 기술적으로 5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지지한다면 살아있는 추세로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을 깬다. 네, 라고 한다면 6만원이 이탈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긴 해야 됩니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주가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도 급격하게 들어온 모습이죠. 근데 이건 어느까지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는 가치 밸류 상승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평선 안 깨면, 종가 기준을 안 깨면 보유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좀 많아요. 그죠?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AACR을 이번 달 말에 AACR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보시려면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게 좀 낫다고 보고, ABL 바이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B 플랫폼에 대한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핵심이고요. 앞으로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달 기술과 제형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요 부분의 그 흐름도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